인주이 씨는 본디 경원이 씨였습니다. 예, 경원이 인주, 인주가 경원. 예, 안동 상락, 상락 안동. 김영 김해, 김해 김영. 예, 뭐 같은 케이스예요. 예, 본디 경원이 씨였는데 그게 인주이 씨가 되고 인천이 씨가 된 거죠. 김영이나 김해나 같은 명칭인 듯 인천도 같은 지명을 다르게 부르기가 되겠습니다. 문벌기족은 고려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각 혈족별 대표 클랜으로 구성된 거죠. 정주 류씨와 해주 최신 고려 황제 따라 동투르키스탄 혈통일 가능성이 있죠. 아무튼 그 현재는 멸족됐고요. 예, 고려시대 경주 김씨인 무열왕계로 유대인 혈통이었는데 정중부 2구 이의방 때 멸족됩니다. 그리고 남은 하나 경원이씨, 이게 한민족 혈통인 거죠. 가야 혈통. 그리고 이 인주이씨가 포문을 여므로 결국 고려 황조는 한국화에 본격적으로 뚫리고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예, 축구로 치면 터키 감독이나 히딩크를 내쫓고 신태용을 앉힌 셈이에요. 뭐 유럽이나 뭐 중동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 앉혔던 거예요. 동아시아 사람. 그래서 이제 조선 황조는 탄생하게 된 겁니다. 고려 황조는 인주이씨 여자들로 시작해서 전주이씨 남자들에 의해서 최종 철퇴를 맞게 된다. 이 최종 철퇴 과정에는 경주이씨 학자인 이재현도 한몫했습니다. 당 선종설을 까죠. 이재현은 그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트라이앵글 3이씨들이 막 공격을 했어요. 고려 내내.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날 문벌귀족 자손은 사실상 사라져요. 정몽주 정도전, 예, 조선 내에서 좌파 우파를 논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씨하고 정씨만 진짜고, 오늘날 현재로 봤을 때 김씨는 안동김씨 제약공파, 구안동김 제약공파만 최후의 생존자고, 예, 박씨는 이제 성씨 자체가 이제 고려 광종 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예, 그 박씨는 완전 전면 제거해야 되고, 예, 최씨는 멸족됐다 보고, 박씨는 원래 가해 때 오얀이 아닌 이씨였다. 예, 박근혜, 예, 고령박씨. 고령박씨가 가야 황족이었다면, 가야,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네. 가야는 그 독립영웅제였죠. 소국이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가야 뭐 부족장족이었다. 뭐 이렇게 본다면은 연맹 부족장족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부족 연맹장족이었다 본다면 고령박씨는 오얀이 아닌 이씨가 되죠. 예, 이비가 이재나 씨. 어쨌든 문종에서 인종에 이르는 기간 동안 외척 세력이 정권을 좌우하면서 고려 사회는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됐습니다.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신라말 귀족 세력이 중심이 되어 건국한 고려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이 극도로 극대화되도록 조직된 계급사였어요. 고려 전기에는 황권과 문벌귀족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었죠. 그러나 점차 한 가문이 이 황실의 혼사를 독점하면서 황권이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인주이씨죠. 인주이씨가 권력을 독점한 순간 고려 문벌귀족 사회는 붕괴되기 시작했는데, 예, 왕조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폭발성이 내재되어 있었어요. 예. 결국 이자겸의 난이 터졌죠. 이후 고려는 세계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합니다. 이로써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이 전반 고려 전기를 끝내고 수동적이며 방어적인 고려 후반기를 맞게 되는데요. 사실 그 할례를 끼워주는 게 아니었어요. 예. 할례가 막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 대장군 이송, 예, 그 놀리는 게 아니었어. 예, 할례를 문벌귀족 끼워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었어. 이미 문벌귀족도 해이해진 거지. 인주이 씨 넣은 것도 그렇고, 언제 어떤 이유로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인주이 씨 넣어준 것도 그렇고 이 할례가 있었다는 거. 근데 이 고려 지배계급이 신라 지배계급과는 좀 달라요. 고려 전기 지배계급 중에 한민족도 있었다는 거죠. 예, 방금 지금 한 말인데, 다시 말해서 문벌귀족 중에 육두품 출신도 있었다는 말이야. 인주이 씨가 이에 해당되고, 이들 육두품은 불평등 신분제도에 불만이 많았죠. 신라는 이들을 무마시키고자 당나라 유학도 보냈는데 이들은 돌아와서 후백제나 고려에 충성합니다. 그러나 고려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현실은 바뀌지는 않죠. 고려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번에는 이제 고려의 반감을 가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고려의 계급 질서는 신라 골품제처럼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려 사회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흥미가 땡기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요. 과도기적인 게.
천민도 탁월한 공을 세우면 귀족이 될 수 있었던 시대가 고려시대란 거예요. 이의민 보세요. 이의민. 하지만 그럼에도 상민과 천민이 이 귀족으로 올라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결국에는 그 고려 사회를 구성하던 상층 문벌 귀족들은 이 의종 24년에 일어난 무신의 난으로 도태가 됩니다. 대신 고문세가가 새 지배 계급으로 올라서죠. 이들은 고려 전기 문벌 귀족과는 전혀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대표적 고문세가로는 최충원으로 대표되는 우봉채 씨와 김치려 장군의 이 온양 김씨가 있습니다. 재상지종은 고문세가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문세가 재상지종 또는 고문세가 혼용해서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고려 후기 지배계급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이제 칼 쏴서 출세한 사람, 그 다음에 국제적 환경, 평양조 씨와 칠원윤 씨와 안동김 씨 이렇게 하던데, 여기는 친원파라고. 평양조 씨가 만약에 당군이 실존 인물이라면 당군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보니까 평양조 씨. 나만의 평양조 씨 없죠. 예. 당군조선은 저는 뽕이라고 보고, 당군조 씨 실제 따면 평양조 씨. 그리고 이제 칠원윤 씨. 윤 씨가 제일 오래된 윤 씨래요. 파평윤 씨보다 더 오래된 게 칠원윤 씨라고 하네요.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안동김 씨 이렇게 해서 이 세 가문은 이제 친원파로 상당히 몽골어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평윤 씨나 인주희 씨는 이제 한민족계로, 만약에 파평윤 씨가 고려전기 문벌 귀족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이 씨와 윤 씨가 한민족이죠. 어쨌든 그들 끼워줬기 때문에 지금 이래 무너진 게 아니냐,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재상지종은 고문세가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의 탄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문벌 귀족이 가문이었다면 고문세족은 관직이에요. 관직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직에 이렇게 쫓겨나간다, 사임된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좀 더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가고 과거제 위주로 가고, 예, 그래 되는 거죠. 예, 문벌 귀족이 혈통 중심이었다면 고문세족은 상대적으로 능력 중심이었고, 이런 경향은 조선조 때 강화가 됩니다. 예, 대표적인 게 안상김 씨죠. 안상김 씨. 예, 김은부. 예, 김은모가 아니고 김은부. 예, 김은부 때에 이제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김은부가 해먹던 게 이제 이자겸이 해먹은 거죠. 김은부가 해먹다가 이자겸이 해먹은 건데, 물론 이 김은부가 경손왕 자손이 아니란 말도 있죠. 예, 김희김 씨란 말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안상김 씨, 인주희 씨, 파평윤 씨가 한민족이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자꾸 문벌 귀족의 이 과도기였던 이 시대, 문벌 귀족이 자꾸 이 한민족들이 늘어나서 결국에 고결한 혈통들은, 예, 한중일 바깥에 유대, 그 다음에 동투르키스탄, 예, 유대 돌궐, 유대 터키 혈통들은 결국은 그게 이제 입지가 줄어들었던 게 아니냐. 조용한 게 최고라고, 이 고려 고종 왕철처럼 조용하게 살던 안동김 씨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끝까지 최후의 생존자가 되었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자겸이 이 김은부 안상김 씨 끊어버렸죠. 예, 잡아먹은 것이면, 예,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남은 거는 이제 안동김 씨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 이곳 희종 성릉편에서 이씨들에 의해 무너진 고려 황조라는 제목으로, 예, 말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강화 흥왕리 고려 이공지 일대, 그래서 별궁과 가골, 강도의 별궁과 가골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